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은 왜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가난한 동네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죠.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질 나쁜 사람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질이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자면 좀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못 사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 상태가 안 좋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단순 전체적인 확률과 통계로 봤을 때, 확률과 통계가 팩트 아닙니까? 그 숫자로 보여주는, 통계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질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 나쁜 사람들은요, 앞가림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 질 나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주치자, 알코올 중독자들 많습니다. 못 사는 동네 약간 시그니처 같은 게 길바닥에 술 먹는 거, 깡소주 먹는 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보면, 저도 못 사는 동네 살았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가보면 벤치나 의자 같은데, 계단 같은데 걸쳐 앉아가지고 깡소주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길바닥에 잔다거나 식당 같은 데서 먹는 게 아니라 비닐봉다리 사가지고 밖에서 먹는 거예요. 야외 같은데. 그런 이제 먹고 이제 곱게 그냥 가면 모르겠는데, 그 술 먹고 시비를 걸어요.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거나, 아니면 차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경찰도 많이 불러. 주치자가 많고, 그리고 좀 비행 청소년이 많아요. 이건 제가 겪어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못 사는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잘 사는 동네도 해봤고 못 사는 동네도 해봤어요. 못 사는 동네 해보면 애들이 교육 상태가 좀 안 좋아. 인사도 안 해요.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좀 사는 동네냐, 그런데 가보면 인사도 하고 음식 먹은 거 다 치워요.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라면 먹잖아요. 그것도 셀프로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사는 동네 알바하면 안 치워요. 자기들 먹으러 거 안 치워. 손도 안 대. 심지어 여학생들은 아예 안 치워. 진짜 뭘 한 소리 하고 싶지만 워낙에 성격이 모난 애들이 많아가지고 말대꾸를 잘해요.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질 나쁘다는 게 뭔가 진짜 깡패 같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이 있잖아요. 그 나이 때 지켜야 되는 행동, 그거를 잘 안 해. 내가 겪어보니까. 일단 라임 먹으면 안 치워요. 팔다리가 멀쩡히 달려있는데 안 치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집에 안 들어가요.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새벽 시간에 교복 입고 집에 안 들어간 학생들이 많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집에 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니까.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다고. 어차피 집에서도 나 버린 자식이라서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그렇다 쫓아보낼 수 없잖아. 그런 말 하는 거야 진짜로. 새벽 2시 돼도 거기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폰만 치고 있길래, 집에 가야 되지 않냐, 부모님 걱정하신다 하니까, 부모님 나 같은 딸내미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버리지. 진짜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 아니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못 봐서 그런데 보면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하면서 나한테 가네. 팩이 남은 거 없냐고. 전에 오빠야 일할 때는 팩이 많이 남던데 하면서 팩이 삼각김밥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학생들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편의점이 동네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애들도 약간 깨재잔 애들이 많아. 남자들도 이제 머리 안 깐, 남자나 여자는 머리 안 까는 애들이 많아요. 기본적인 청결이 안 되는 애들도 좀 많이 있고. 이게 질 나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 있잖아. 매너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시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알바하면 느낀 게, 아, 환경이 중요하구나. 괜히 어른들이 환경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좀 무서워. 이게, 특히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자라면 애들까지 이게 물들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왜냐면 그 또래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 나쁜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도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간다거나 난 놈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네 전체적인 틀. 숫자라 보이지는 통계는 뭐 범죄자 수나 뭐 비행 청소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손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가난한 동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혼 가정이 많아. 이혼 가정도 많고 결손 가정도 많고 고아도 있습니다. 뭐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편부모 가정이 많아요. 편부모 가정이 자란 애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보살펴 못 받아요. 나쁜 짓은 혼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좀 이제 교육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대들어. 그러다 보니 학교도 제대로 안 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뭘 보냐 하면 알바하다 보면 우리 아침에 학교 가면 고등학생이면 저녁에 와야 되잖아. 그런데 낮에 와. 낮에 온다니까? 그럼 뭐냐? 학교를 쬐다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학교를 쬐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기간도 아닌데. 그런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주간 땜빵을 했는데 분명히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한 10시에 와요. 그래서 뭐 스승의 날이냐? 스승의 날도 아니야. 5월 17일 아니에요. 뭐 시험 반짝하는데 10시 아니 아무리 시험 일찍 맞춰도 10시에 시험 끝났는데 봤냐고. 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아무리 일찍 끝나도 3개는 보잖아요. 그럼 12시에 맞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맞춰도. 학교까지 나가 버스 타고까지 오는데 한 1시는 되잖아요, 여러분. 점심 먹고 온다고 치면. 10시에 오는 거. 그래서 어떠냐 하니까 쬐대요. 학교 쬐대. 학교 이렇게 마음대로 쬐야 되냐고. 괜찮다고 선생님도 나 포기했다고. 약간 배째라식이야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학생으로서 뭔가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아직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교육을 받았으면 알잖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알잖아요. 내가 학교 생활 충실히 못하면 나중에 이게 걸리돌이 돼가지고 생기부에서 안 좋게 적혀가지고 어느 데서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학생들도 알잖아요, 이거는. 근데 뭐 어차피 인생 뭐 개차봐야 돼, 그냥 배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친구 만약에 뭐 학교 생활 똑바로 못하고 뭐 나이가 차버리면 사실 제대로 못 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가난한 동네에 보면 그런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시 못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질 나쁜 사람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질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부모가 먹고 살기 어려워 자식 가정교육이 안 됨. 이게 대물림. 두 번째, 돈이 없으니 가난하고 질 낮은 사람들이 싼 동네로 몰림. 세 번째,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이 없어 기본 예의가 없음. 네 번째, 한평생을 어렵게 살아서 거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몸에 배어있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 살아봤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계급론이 실제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다 나왔네요. 가난한 동네 먹고 살기 어렵다. 뭐 부모가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부모님의 직업이 변변치 않은 게 좀 많아요. 이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그런데 부모님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보통 안 좋은 동네 사는 분들이 아버지가 일을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아버지가 일용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 둘 다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조차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방끈과 하고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다 보니 자녀한테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자녀한테도 그냥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이쪽에.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니 질 낮은 사람들이 싼 동네는 모르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임대 아파트, 모든 임대 아파트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임대 아파트가 좀 보면 특이한 게, 집집마다 사정을 다 알아요. 임대 아파트 오래된 데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 친구가 이제 임대 아파트 살아가지고 놀러 많이 갔다 가면, 친구가 그 주변 어른한테 다 친구가 착하거든요. 착한데 인사를 다 해. 다 안약하니까. 다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상하다. 아파트 몰라야 정상 아닌가?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사생활 보호도 되어 있고, 집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나는 지금, 저희 집도 위층 아래층 누군지 모르거든요, 사실. 어떻게 사는지 몰라. 저도 모르거든요, 지금 사는데. 몰라 정상 아닌가? 근데, 임대 아파트는 위아래층 다 안다고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지나가면서 다 아는 척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가 이래 얽혀 있는 거야, 이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하는 공간에서. 이게,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 복도식으로 돼 있거든, 복도식. 그러다 보니까 그 층에 얼굴을 다 보는 거야, 이게. 누가 사는지 다 아는 거야.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임대 아파트 몇 번 가보면 방음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 대한민국 모든 임대 아파트가 다 그렇겠지만, 일단 벽이 벽 같지가 않아, 이게. 주먹으로 쳐도 깨질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집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다 들려요. 옆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복도에 다 들려. 그리고 문 열어놓은 집도 많아요. 임대 아파트 가보면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열어놓은 집도 많아. 원래 이 아파트가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 가잖아요. 복도가 10개 있잖아요. 양쪽에 5개, 5개. 10개 있으면 10집 중 6개는 열려 있어요. 여름 되면 다 열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에어컨을 안 틀어놓거든.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우니까 그 발 설치해놓고 양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지치만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 이게. 뭐 거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보장이 잘 안 돼요. 프라이버시가. 서로가 서로를 뭔가 간섭을 해.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약간 세상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좀 많아요. 열심히 살아도 뭔가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어, 이게. 그리고 임대 아파트 가보면 제가 느낀 건데, 아파트에 약간 소변 지린 냄새하고 술 냄새가 같이 나요. 그 냄새가 있어. 기분 나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동네를 가면 벽이나 그 도로를 지나가면 일반 아파트의 그 풀 냄새가 아니에요. 보통 풀이 있잖아. 흙 냄새하고.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소변 지린 냄새하고 그 술 냄새 있죠. 술 쩔은 냄새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노상방뇨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냄새가 나요. 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소변을 아파트 외 그 화장실도 이거 다 있잖아. 근데 안 가시나 봐요, 그게. 그냥 급하면 싸시나 봐. 술을 먹다가 왜 술도 이제 물이잖아요. 들어가면 당연히 입질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바로 거기 보시나 봐요. 그리고 그 이제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가보면 이제 그 평상 있잖아요. 평상에 보면 항상 그 소주병이나 이렇게 널려 있어, 막걸리하고. 네, 그 먹은 흔적이 항상 있어요.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아파트는 술을 못 먹게 합니다. 네. 여러분 주상오파 아파트에 술 먹는 거 봤어요? 못 먹게 하죠. 바로 민어 넣습니다. 절대 그런 꼬라지 못 보게 합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아파트 먹는 그 캔 맥주 먹는 것만 보여도 바로 민원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한 좀 아파트 주상옥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단에 술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맥주 먹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한 번도 없죠. 보통 사람들은 안 먹어요. 밖에서 안 먹어. 안 먹고 그 먹는 걸 절대 놔두지 않아. 근데 인디 아파트 가보면 항상 그 계단에 이제 걸터가지고 요리도 못합니다. 요리 못하게 합니다. 미관상 안 좋다고 민원 들어와요. 항상 이제 계단에서 술 먹는다거나 아니면 입구 쪽에 술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누워가 술 먹는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쉽게 봐요.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게 무시 못한다. 정말 좀 뭐라 그러지? 이게 환경이라는 게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특유의 환경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사람이.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모든 그런 사는 동네 분들을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가난한 동네 살았다 하더라도 좀 가난을 이겨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 난 그게 제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가난 때문에 좀 핍박도 받고 무시도 받고 했잖아. 그게 막 좀 한처럼 있겠지만 그래도 가난을 탈출하려고 좀 아둥바둥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 동네 살아서 아시겠지만 보통 가난 동네 사시는 분이 돈을 안 모으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동네 20년 30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민들아 좋아한다 그랬죠. 서민들아 보면 그런 타성이 다 젖어 있어. 옛날에 그 안 좋은 기억도 있어. 그래서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자꾸 소비 같은 거 할 게 아니라 가난을 자꾸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존버한 다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셨으면.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